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블로그에 관한 걸 좀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블로그에 대한 기본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제 카테고리 만들고 하는 기본적인 거는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요시 여겼던 게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글을 자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을 자주 써야 되고, 내 글이 다른 사람한테 많이 표출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머지 이런 글자들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들인데, 이거죠. 목적을 세워야 돼. 내가 만든 옷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목적은 당연하죠. 옷을 많이 판매하게끔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는 뭘까요? 이번 달에는 블로그를 뭐 30개를 글을 쓴다, 뭐 10개를 쓴다, 뭐 페이스북에는 뭐 10개 글을 올린다, 홍보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뭐 이게 이제 20대가 보는 건지 30대가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청소년이 보는 건지 실버 세대가 보는 건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짓고 이제 내용을 운영해 나가는 건데, 여기 있어요. 블로그를 누가 봐주길 바라느냐, 목표 고객을 설정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 먼저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적어본다. 블로그 주제를 만드는 아이디어 이끌어내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블로그 제목을 쓸 때는 닉네임, 그 다음에 블로그 주제, 뭐 그런 브랜드명, 그 다음에 지역, 가게, 블로그 주제. 블로그 주제는 지금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에서 뭐 서당, 요거를 대괄호로 묶어야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 그 다음에 뭐 엑셀의 신이 되기, 엑셀의 신이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괄호 열고 엑셀 기초, 엑셀 뭐 함수 기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 닉네임 떴죠. 뭐 그 다음에 제 블로그 이름 떠 있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썼죠. 제목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 옷 어때요? 이 옷이 무슨 옷인데? 그렇죠. 무슨 땡땡땡 무슨 옷, 어디까지 입어봤니?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먹방 어디까지 먹어봤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홍대 맛집 어디까지 다녀봤니?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들어가요. 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맛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충무로 맛집 뭐 이런 거, 휴게소 맛집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영자 씨가 휴게소 먹방 뭐 굉장히 했다면서요. 그 도로공사 사장이 감사하다고 연락도 했대요. 이영자 씨 때문에 엄청나게 매출이 올랐대요. 그 사람은 먹는 게 본능인가 봐. 텔레비전, 인터넷 보니까는 그건 누구더라? 백 누구하고 이영자 씨가 같이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거지. 백종원 씨하고. 시너지가 굉장히 올라갈 거다. 이 사람은 먹는데 본능적으로 먹는 거고, 그것도 먹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PD들이 못 따라간대요. 뭐 조율을 해놓고 이렇게 연출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본능적으로 척척척척 움직이니까 이영자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백종원 씨는 또 그 계통의 또 전문가 아닙니까? 둘이서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 다큐로 가느냐, 예능으로 가느냐. 최근에 뭐 백종원 씨가 예능이 아닌 다큐 쪽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어디 뭐 쭉 음식을 이제 맛집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맛있는 호화스러운 데가 아니라 골목, 시장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을 질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 이름을 줄 때, 제목을 질 때. 예. 꼼장어 드셔보셨어요? 이름은 안 돼. 예. 그러니까 한복이 어쩌라고? 한복 달랑 하나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복 하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천릭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천릭. 그러니까는 그 무관들이 입는 군복 같은 게 천릭이라며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입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저 선생님은 그 천릭을 해가지고 현대 의상식으로 이렇게 한복을 해가지고 만든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목을 쓸 때도 천릭 군인만 입나요? 군인만 입는 한복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천릭이 뭐지? 군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제목을 좀 바꿔서 주는 거예요. 이 제목은 이제 그렇게 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또 따로 과목을 준비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발생하는 거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 그래요. 유튜버라고 하지 않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현재 저도 뭐 유튜브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있고요. 그 수익은 뭐 전량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식구가 가져가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좀 기분이 좋아요.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강사료 받은 거 생활비로 빠듯하게 써야 되는데 꽁돈 생기듯이 생기는 거니까 제가 조금만 노력하고 한두 시간만 시간을 할애하면 그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구글에서. 그러면 이제 돈 들어왔다 그러면 애 엄마 좋아하죠. 그럼 이제 생활비 아닌 본인의 용돈을 따로 쓰게끔. 그런데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양성하려고 그 강좌를 개설을 준비하는데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도 어떤 컨텐츠를 올릴 거냐 하는 거죠. 그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의상 같은 경우에는 마네킹에다 씌워놓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밖에 야외 나가서 뭐 모델을 입혀서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를 입혀서 아니면 피팅 모델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준비해서 사진을 찍는데, 문제는 모델 섭외가 힘들죠. 비용도 많이 나가고요. 한번 촬영하려면 한 2-3시간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셀카로 찍기에는 불편하고 어렵고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착각착각 찍을 수도 있지만 그런 동작이 매끄럽지 않아요. 혼자 또 패션쇼 하듯이 하기가 뻘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찍어줘야 되고 누군가 옆에서 코디를 해야 되면 모델 내가 찍는다? 그러면 내가 코디를 한다? 그러면 모델하고 나하고 둘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연출을 해서 찍을 거냐 하는 거죠. 인터넷상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게 찍어요. 굉장히 재밌게 찍어요. 예. 사진도 착각착각 잘 찍지만 그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동영상으로 만드니까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영상으로 어떤 그 의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나게 찍습니다. 그렇게 통통 튀는 거로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제목은 좋았는데 와서 내용을 보니까 에이 구려, 애들 말대로 구려, 그러면 안 본단 말이에요. 뭔가 예쁘게 나와야 돼. 예쁘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무슨 비누라고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 비누. 그럼 친환경 비누가 손 씻을 때만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액세서리처럼 뭐 모양으로 만들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방향제로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요즘 나오는 비누들, 친환경 비누들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향도 부드러워요. 자극적이지 않고요. 그거를 책상 위에다 이렇게 하나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커피콩 같은 거를 볶아가지고 방향제 주머니처럼 매달아가지고 만들어서 뭐 배포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착착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손 씻을 때만 쓰는 게 아니다 이거지, 비누는. 그럼 이제 액세서리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추리닝에도 걸 수도 있는 거고 전통 한복에도 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캐주얼 복장에도 어울릴 수 있게끔 뭐 그런 액세서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연출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귀걸이를 착용을 했을 때, 액세서리 착용했을 때, 또 나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착용했을 때 무난하게 다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게끔,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저거 굉장히 좋겠다. 나도 하고 엄마도 하고. 그럼 뭐 아는 언니 소개해줄까? 뭐 사줄까? 선물해줄까? 가격도 저렴하네. 착한 가격.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그레이트 했는데 이제는 그레이트 그 말을 뭐 쓰기가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좀 안 좋은 일이 연결돼 있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컨텐츠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교과서적으로 제목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일반적인 책자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워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 예를 들면 천연 염색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염색하는 과정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도 돼요. 동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염료를 사용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열매나 뿌리나 꽃잎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채취하는 장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 노란색 같으면 치자 염색한다고 우리 많이 듣거든요. 그럼 뭐 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도 보여줘야 돼. 노란 물감을 칠한 건지 모르잖아 사람들은. 이게 치자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뭐 노란 단무지에도 사용하고 뭐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하고 그런 예를 보여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시금치를 이용해서 이제 뭐 우리 수제비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염료가 나온단 말이야. 뭐 그런 거라든지. 그걸 가지고 끓여가지고 얼마큼 한다든지 그거를 다 노하우를 공개하면 안 되고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그 과정에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고생해서 아름다운 빛깔의 천연염료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스카프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전통 의상을 입었을 때도 어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 바람 불 때 목에 한번 감아주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감기 예방도 좋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였냐면 그 빨랫줄에 쫙 펼쳐져 있는 그런 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빨래 끝 하는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쫙 펼쳐져 있는 거를 착 휘날리는 장면을 착 찍어가지고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블로그 아래 천연 염료를 이렇게 추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바느질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공개가 들어가고 나름 전문성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다 하는 거라면 뭐하러 올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개성이 들어가야 돼. 통통 튀는 나만의 개성이 들어가야 돼. 예. 제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블로그 그 크리에이터 내용은 이런 컨텐츠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유명한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있잖아요. 가면 뭐 굉장히 음식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데코레이션도 잘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수제 초콜릿?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만들어 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런 과정을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 블로그로 올리는 거예요. 저기 유튜브로 올려도 되고 유튜브에도 올리면 유튜브에 올린 거를 다시 블로그로 링크를 걸어서 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가장 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제목을 이제 따로 줘야 되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굉장한 작품을 나도 따라 해보는 거야. 그럼 예를 이런 것도 있어요. 상추? 그럼 상추 내가 심어보자 이거야. 오이? 그럼 오이도 한번 심어보자 이거죠. 그럼 오이를 어디다 심을 거냐? 텃밭이 없으니까 베란다에 심어볼까? 그럼 베란다에 심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과연 성공할까? 햇빛이 잘 안 들잖아요. 절반밖에 안 들잖아. 베란다에 들어가면. 평지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저도 텃밭 공부를 해봤는데 베란다에다 키우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는 식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할 수 있겠네. 음식점 같은 오이 소박이가 맛있게 나왔어. 그럼 착각 찍어.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방송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백종원 뭐 따라잡기 뭐 이런 거 따라하기. 백종원 씨가 음식 만드는 장면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집에서 해보는 거야. 서투르지. 근데 그런 모습을 담겨져 가지고 컨텐츠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생선 가게 갔더니 생선회를 뜨는 거야. 저거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 뭐 껍질을 뺏기는지 뭐 생쇼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손질을 하는지 이런 거. 그러면서 본인이 공부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생선회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칼도 중요하고 뭐 칼을 잘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칼 가는 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올릴게요 라든지. 칼을 부엌칼로 쓸면은 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껍질 벗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기념품을 이렇게 만드는 걸 유튜브에 올렸는데 예. 그걸 똑같이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한 거를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특허낸 거 아니잖아요. 특허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허 제품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뭐 따라하기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한 특허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특허가 예를 들면 우리 파스 있잖아요. 파스 붙이는 파스. 파스를 지하철에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 효능은 식약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꾼이 뭐라냐면 특허받은 제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 무슨 특허 뭐예요? 했더니 이 특허 번호가 몇 번이라고 알려주더라고. 자랑스럽게. 그래서 적었어요.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허 제품을 찾아봤더니 접착 방법에 대한 특허가 나온 거예요. 접착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접착 방법을 이용해서 피부에 닿게끔 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면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연찮은 기회에 그 장사꾼을 또 만났길래 샀어요. 붙이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뛰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허는 받은 거야. 그런데 너무 불편해. 살 가죽이 뺏겨질 것 같이 불편하고 끈적끈적 다 남아. 그러니까는 약효 효능에 가는 건 식약처에서 허락을 받는 거고 어떤 제품에 대한 생성 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특허를 받는 건데 그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최고의 제품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담그는 모습을 보였어. 나도 따라해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종원 따라잡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뭐 제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윤리적인 거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풍양속에 해야지만은 않으면 사람을 뭐 괴롭혀서 죽이기 이런 거 아니잖아. 폭발물 제조하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가보면 최면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밴드에 가보면 뭐 한식 자랑하기 밴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작품만 올리는 거야. 레시피는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럼 보면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유튜브 페이스북 보니까는 뭐 요즘철에 달래장을 이용해서 뭐 비빔밥을 만들기 뭐 이런 거는 직접 뭐 아빠가 만들어줘야 더 맛있어요 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 시골 사시는 남자분인데 그분이 직접 뭐 달래를 뭐 무치는 장면 뭐 그 다음에 뭐 꼬들빼기 김치 만드는 거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레시피도 올려놨어요. 사진도 찍어서. 그래서 그대로 다 제가 아래한 걸로 캡처해 가지고 집에서 해보려고 준비는 해보고 있는데 첫째 힘들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주방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나 좀 만들어 볼게 하면 하지마! 그럼 못하는 거지. 주방 지저분하게 만들까봐. 그런 거를 우리 주부님들의 음식은 잘 만들죠. 뭐 김치 담그기 따라잡기 이건 아니잖아. 보쌈김치 담그기 이런 거 어렵잖아.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전문가들이 했던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방송의 일부를 잠깐 보여줘도 되고요. 방송의 일부를 잠깐 보여줘도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너무 맛깔스럽게 잘 나와서 보쌈김치하고 수육이 잘 나와서 착각 찍어. 그럼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했더니 이거 만들 때는 중요한 게 수육을 부드럽게 잘 삶아야 되니까 그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요. 잠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안 해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주인장왈 뭐뭐를 넣어주면 수육이 부드럽게 삶아진대요. 팁. 이런 식으로 해서 수육 잘 삶기 뭐 팁 대공개 뭐 이렇게 해놔도 되고 제목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재미나게 만드는 거예요. 컨텐츠들을.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보고 오! 야 이거 볼만한데? 나도 따라해볼까? 봤는데 너무 어려워. 와 화려해. 너무 멋있게 잘했어. 근데 이거는 나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야. 이러면 반감을 갖는단 말이야. 다이아몬드 50억짜리 뭐 착용하고 사진 찍기 이런 그 지구상에 몇 명이나 그 목걸이를 목에다 걸겠냐고. 다이아몬드 50억짜리. 그런 거는 블로그에다 올라가면. 그런데 이제 굉장히 뭐랄까 컨텐츠들이 통통 튀어야 되니까는요. 유튜브 가보면 무서운 것도 있어요. 무서운 것도 있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 그러니까 날씬하고 아주 건강미 넘치는 복근이 화려한 이 여성들이 짧은 복장을 해가지고 막 운동하는 장면들을 유튜브에다 올려요. 자기 영상을. 그럼 그 영상에 보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지. 운동하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 몸매 보려고 보는 거지. 근데 그런 거 많아요. 페이스북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페이스북을 왜 할까? 몸매 자랑하려고 하나? 그것도 콘텐츠잖아. 누구는 못해서 한다는데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전유성 씨가 전유성 씨가 아니라 서수남 씨? 서수남 씨 저 가수요. 키 크신 분. 그분도 파워블로그예요. 그 사람이 여행 파워블로그인가 사진 파워블로그인가 글로 갈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파워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동종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 파워블로그는 어떻게 컨텐츠를 올렸을까 이런 것들. 비록 옛날 이야기지만 이젠 파워블로그 제도가 사라졌지만은 아직 그 사람들은 꾸준히 글을 올리거든요. 우리 그 쭉 넘기시면 몇 페이지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심삼일을 피하는 글쓰기 계획 세우기, 업무 시간 중 하루에 1개씩 써라. 그런데 이거는 직장에서 이거 글 쓰다가 잘리면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장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죠. 요일별로 주제를 잡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상품 소개, 화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사람 소개. 우리 회사에는 직원이 많은데 재미난 부장님도 계시고 통통 튀는 대리님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을 홍보하는 거니까. 내 개인 블로그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주제를 잡고 할 수 있죠. 뭐 수요일날 같으면 내가 만드는 어떤 제품에 대한 블로그를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소들이 나름. 제가 양천구에 사는데 거기 서설호수공원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정수장이었는데 선의도공원처럼 정수장이었는데 이제 거기를 개방을 하면서 호수가 있어요. 안에 정수하는 물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게 이제 공원이 되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이라 시끄럽거든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데시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분수가 쫙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 동네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들은 거기 오면 비행기 지나갈 때마다 분수가 올라가니까 화려하죠. 동네 사람들은 꼴도 싫다 그러지. 시끄러운데 저걸 쳐다보고 있다고. 거기에는 꽃길도 조성되어 있고 뭐 운동장도 있고 축구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발을 담궈서 이렇게 물속에다 발을 담글 수 있는 코너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게이트볼 경기장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구성이. 거기 또 야구장도 하나 있고. 그래서 뭐 전국대회에서 있는 예선 같은 거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 목동 야구장은
결승전을 거기서 하는 거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제가 그 공원이 계속 이제 개장되고 나서부터는 곳곳을 취재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또 그때 블로그 수업 시간에는 의뢰이 거길 가는 거야. 가서 뭐 호수공원에 그 뭐 분수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야간에 가서 촬영도 하고, 아침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촬영도 하고,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이렇게 지역 탐방하는 거, 뭐 지역 맛집이라든지. 여러분 사시는 곳에 뭐 맛집들이 있잖아요. 비싼 집 말고 저렴한 곳 많잖아요. 그렇죠. 칼국수 집도 있고 뭐 분식집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취재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내가 팔려는 물건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생활을 같이, 같은 주부로서 그런 걸 올리는 거예요. 지역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디 여행 다녀오시면 그 여행의 이야기를 또 후기로 남기는 것도 좋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생활화가 돼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면 이번에 여행가 그럼 블로그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데, 사진 어떻게 찍, 이 고민하다 보면 여행 망쳐요. 주는 여행이야. 나중에 후기를 올리는 게 나중 문제지. 그게 이제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하면서 후기 올라갈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처음에는 어려워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여러분한테 내용을 보내드리겠지만은 다른 내용도 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네. 제목은 뭐 15자에서 20자 정도가 좋다. 제목 핵심 키워드를 좀 넣자.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는 구체 명사가 좋다.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서 제목을 짓는다. 데이터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데이터 랩. 네이버에 가시면은 이따 한번 실습해 볼 텐데요.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를, 검색 데이터를 조회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앞뒀잖아요. 어버이날 앞두고 스승의 날 앞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젠 블로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상품 있잖아요. 어린이날 선물에 좋은 어떤 거, 어버이날 선물에 좋은 천연 염료, 뭐 천연 염색한 스카프, 뭐 이런 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승의 날. 근데 스승의 날에는 졸업생이 가는 건 상관이 없지. 재학생은 함부로 선물 못 해요. 재학생은 선물을 못 합니다. 반 대표가 카네이션을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달아주는 건 허용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반장이. 근데 선생님 선물이 엄마 갖다 드리려고, 안 돼, 큰일 나요. 그 선생님 잘려요. 이제는. 그러니까 스승의 날 제도를 없애자. 그래서 뭐 국민청원 들어가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뭐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선물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럼 스승의 날 때 선물하기 좋은 무슨 아이템, 대박 아이템, 뭐 이렇게. 대박은 아닌데 그 대박 아이템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쏠깃하고 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절에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이제 석가탄신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가탄신일.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4년마다 들어온 지방선거. 이게 검색 데이터로 조회하기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잘 어떻게 할 거냐.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 쓴다. 뭐 큰 혜택을 명시한다. 50% 박앤세일 뭐 이런. 50%? 사실 거짓말이죠. 50%라면 뭐야? 그동안 바가지 씌웠다는 얘기 아니야? 책자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욕구를 채워주는 제목, 뭐 베스트달 일주일이면 3kg 뺀다, 뭐 이런 거. 30kg 감량, 이건 거짓말이야, 사기야. 근데 3kg를 뺄 수 있거든. 굶기든 두들겨 패든 아니면 뭐 노동을 시키든 3kg는 뺄 수 있거든, 일주일이면. 근데 다이어트 식품이 있다 이거야, 운동법이 있다 이거야. 굶지 말고 살 빼세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일주일이면 3kg 뺍니다, 뭐 이런 거. 그럼 솔깃하거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살 빼기 쉽나요? 살 빼기 쉽나요? 질문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 살 빼기 쉽지 않지? 근데 이 사람은 왜 살 빼기 쉽나 물어봤을까? 궁금하니까 눌러볼 거 아닙니까? 궁금증을 유도하는 거죠.
중간중간에 제목을 넣어요. 나눠요. 이렇게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듯이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는 살 빼기 쉽나요? 앞에도 들어가고 중간에도 들어가고 끝에도 한번 들어가고. 제목이 주제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항목들이 몇 번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소설처럼 쓰지 마시고 수필처럼 쓰시면 좋아요. 시처럼. 너무 길게 쓰면 싫어해요. 대서사시 해가지고 그냥 막 엄청나게 길게 이러면 사람들이 지루해 하거든요. 문장은 간결하게 쓴다. 뭐뭐 했다. 뭐뭐 했어요. 간단간단하게 써야지. 뭐뭐 했는데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랬쿵 저랬쿵 해서 그럼 길어지면 싫어하죠. 그리고 적절한 사진이 들어가야 돼. 글만 들어가 있으면 싫어하죠. 오이소박이 이렇게 맛깔스럽게 담을 수 있나요? 라고 제목을 써. 오이소박이 어떻게 담았길래? 오이소박이가 똑같이 뭐 오이 절여가지고 거기다가 속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이 맛깔스러운 사진들이 올라가야 돼. 잘 찍어야 돼. 위에서 찍기도 하지만 측면에서 젓가락으로 들은 거 입으로 아삭 깨물었을 때 아삭 소리 들리나요? 뭐 이렇게 사진 밑에다가 그럼 침샘이 이제 자극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어 비속어 이런 거는 안 돼요. 사회적 역량이 있지 내가 거기다 대고 이놈저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필자는 하면 좀 낯설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한 높임말은 피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뭐 하옵니다. 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뭐뭐 했어요.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새 뭐 소망을 빌어봅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나머지는 뭐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 끝으로 가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여기 좀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면은 우리가 실습을 해서 글을 쭉 오늘 올리는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사진 넣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넣고 이런 거. 여기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있는 제목을 만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유가 잘 되는 10가지 글쓰기 방법.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체중 빼는 7가지 방법. 몸매가 되살아나는 6가지 방법. 그렇게 뭐, 그 6가지가 뭘까? 숫자에. 사람 숫자에 관심 많거든요. 문단은 짧게, 실용적으로 쓰고, 뭐, 이미지,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인쇄물을 안 드렸죠. 요건 인쇄물을 안 드렸는데,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제가 올려놨는데,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인쇄를 해서 드리고, 오늘 수업 안에 들어갈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거예요. 뭐뭐의, 누구의, 누구 것, 뭐 이런 거. 일본식 표현이라고 써 있는데, 뭐 굳이 이거는 이제 뭐 글을 만들려다 보니까는 이런 게 들어간 것 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많이 쓰죠. 3명의 사람 3명 이렇게 쓰는. 그는 사랑했던 것이다. 뭐뭐 하는 것 이런 거. 그럼 그는 사랑했다. 단순하게 써라 이거죠. 근데 요거 쓰는 방법 중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부산대학교 문법 검색하는 거 말씀 안 드렸죠? 그것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사이트 모음에 맞춤법 문법 검사라고 있어요. 이게 부산대학교 인공지능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다가 글을 써보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 쓴 거를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검사를 해보면은요, 맞춤법도 맞춰주지만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쓰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보면 나오겠지만은 그다음에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한다, 뭐 이런 거.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지금 준비한다. 이렇게 짧게. 글은 쓰는 게 아니라 빼는 거다라고 써있네. 어려워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내 생애 최고의 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고르겠다.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 내 인생 최고의 책은 뭐다. 간결하게 써라는 얘기죠. 헛다운표. 그는 왕자병에 걸렸다. 이런 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박 사장이 내게 와서 당신을 죽여달라고 말했다. 네. 소리내 읽어보게. 여러분이 글 쓴 거를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디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죠. 뭐뭐에 관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인류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건강 문제는 인류 문제와 직결된다.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는 이렇게 이런 것들. 끊어쓰기. 길게 쓰지 말고 사라지고 뭐하고 뭐하고 뭐했다. 뭐 사라졌다. 부유했다. 잃었다. 간단하게 딱딱딱 끊어서 써라 이런 얘기죠. 노을이 진다. 빨갛게 타오른 노을이 진다. 근데 노을이 진다. 근데 이거는 빨갛게 타오른 노을이 지고 있어요. 이래야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노을이 진다. 어쩌라고? 노을이 빨간색이니까 강조하고 있잖아. 예. 근데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빼라 이런 얘긴데 이런 말이 뭐 새파란 하늘이 뭐 새파란 가을 하늘이 그럼 가을 하늘 대부분 파랗잖아요. 빨갛게 물든 단풍잎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뭐 쓰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얘기. 요거는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는요. 위키트리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위키트리에서. 요거는 홈페이지 블로그 자료실인가요? 여기 있어요. 19번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글 쓰는 법 13가지 해서 왜 안 보인다니? 안 올라오는데? 여러분도 안 올라오나요? 제가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블로그 제목으로 클릭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여기도 제목이 10가지 방법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써놨는데 예전에 프로농구 승부 조작에 관한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 제목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로농구는 승부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 텐데 하고 눌러보게끔 하는 거죠. 1개월 만에 500만원을 버는 간단한 방법을 아시나요? 이거는 사기성 같은데? 이런 제목은 저는 안 봐요. 대신에 근데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는 재미있어는 하죠. 이런 거 매일 저녁에 얼굴에 바르고 자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젊어져요. 뭐 이런 거. 매장 방문하시면 뭐 50%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할인, 혜택, 이익 이런 거를 주게끔. 연예인 누구가 뭐 저거 뭐 잡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둘러 주세요. 마감 임박. 쇼핑몰에서 홈쇼핑에서 마감 임박이라는 말은 못 쓰게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마감 임박이라는 말. 마감 임박은 그럼 사람이 이제 호기심 막 답답한 거예요. 나 저거 사야 되는데.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명에게만 뭐를 드립니다. 이런 거. 한 명 그러면 안 사. 추첨해서 한 명한테는 승용차를 드립니다. 이거 절대로 안 사. 근데 300명을 추첨해서 그럼 300명 안에 내가 들어갈 것 같아. 50명에게 뭐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거. 이것도 다 마케팅 원칙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무료로 선물을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제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예. 1개월 내 10kg 체중을 뺍니다. 블로그 제목으로 클릭하게 만든 10가지 방법. 다니쌤이라는 분이 작성한 글이에요. 출처는 제가 이제 가져온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놔 드릴 테니까는 아까 여기에 글이 안 여기 지금 뭐 에러가 난 것 같은데 제가 글을 올려놓을게요. 여기다가 쭉 올려놔 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목 쓰는 난이 이제 위에 나오고요. 제목 다듬으면 돼요. 제목은 나중에 쓸 거예요. 내용을 쓸 겁니다. 내용. 저는 아까 소프트웨어 코딩이 뭔가요? 라는 거 2018년도부터 의무교육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코딩이 뭔가요? 이렇게 제목을 쓰려고 그래요. 그 대략 제목은 고쳐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제목을 쓰셔도 되고 이 제목은 다음에 또 바꿔도 돼요. 왜냐면 제목은 정해놓고 글을 써보면 내용이 빗나가기도 해요. 벗어나기도 하고 더 넓어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해요. 내용이 컨텐츠가. 그럼 그때 가서 제목을 고치시면 돼요. 선생님 지금 해주시는 거 따라서 연습해봐도 돼요. 제 거를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야 뭐 연습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사진들이 들어가야 되고 글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자, 사진들 올리는 방법, SNS 사진, 스티커, 동영상, 장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다 연습을 할 건데 먼저 글 쓰는 거 제목을 하나 더 써야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 2019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뭐 이제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뭐 교육부 발표된 내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주절주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교육부 발표 내용이라고 딱 쓰면 팩트잖아요. 이거 완전 팩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려면은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이라든지 제 7차 교육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질려버려요. 그 다음에 제목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더 쇼킹하게 집어넣으려면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대학 진학 가능하다.
지금 학원들이 그렇게 광고해요. 아, 가능합니다. 대학 진학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몇 명이나 입학할까요? 대학에 특례 입학으로? 제 생각에는 한 3, 4명 입학할래나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얘는 우리나라에 정보올림피아드라고 들어보셨죠? 정보올림피아드. 정보올림피아드 광고 뜬 거 보셨어요? 교수가 출제한 게 아니라 조교가 출제했대요. 몇 년간. 난리 났어요, 지금. 시험자들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이상한 거야.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출전한 애들은요, 천재들이 천재들. 예, 교수들이 못 따라가요. 아직은 어린 학생들이라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문제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했더니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가 그냥 보기만 했고 조교들이 출제했다 이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과정을 가능히 했으니까. 올림피아드 대회, 전국 컴퓨터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고 그 공로로 제가 교육부 장관상을 대한민국 최초로 학원 강사가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공로로 전국의 컴퓨터 교육을 확산시켰다라는 이유로 올림피아드 대회, 뭐 올림피아드 대회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고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해 줄 때는 제목을 좀 쇼킹하게 넣어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대학 가기. 의무교육, 이거 재미없다. 재미없어. 바꿔야지.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하나의 미끼로. 과연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또 해야 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천여 염색, 그러면 천여 염색하는 방법, 과정. 머릿속에 저보다 더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정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염료를 추출하는 방법, 추출한 사진, 그걸 어떻게 염료를 섞는 방법,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염색을 해서 한 번이 아니라 뭐 여러 번 염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말리고 또 염색하고 또 말리고 뭐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과정. 그 동영상도 있으면 더 좋고. 일단은 동영상이 없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가져오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내게 아닌 거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유튜브는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줄을 하나 넣어야죠. 구분선. 구분선이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제목 넣고 내용 쓰고 구분선이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다 쫙 빼버리시면 되고, 여기다가 인용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인용구라고 해서 글 쓰다가 여기에 글을 썼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럼 글 쓰고 나서 밑에다가 또 엔터 치고 글 쓰는 게 아니라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인용구가 들어가. 가자라는 말 요즘 유행하고 뭐죠? 가즈아. 이렇게 인용구를 하나 더 주는 거지,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뭔가 재미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글자를 클릭하고 글자를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뭐 스티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구간을 클릭하면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구간이 따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사진. 그럼 사진을 눌러가지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연습이니까 뭐 이런 사진 저런 사진 넣어볼 거예요. 이때 사진은 우리 그때 그 사진 꾸미는 연습을 했을 때 사진 꾸미는 연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00으로 지정해 놓은 사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700으로 지정해 놓은 사진들이. 이제 그런 사진들이 올라가야 더 좋겠지.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사진인데 원래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이 용량이 큰 사진을 만약에 올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진이 이렇게 위아래 두 개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옆에다 붙이면은요 옆으로도 펼쳐지고요 당기면 아래로 따로따로 사진이 나와요. 여기다가 사진 설명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사진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진이다. 그럼 사진이 하나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에다가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 설명이 있단 말이야. 예전엔 사진 밑에다가 글을 썼는데 지금은 사진 설명란이 있으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사진 설명을 쓰면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 천연 염료하는 무슨 과정 뭐 이런 거 어떤 과정 설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에 대한 설명.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공덕시장에 순댓국 6,000원짜리 며칠 전에 가보니까 7,000원 인상됐던데 뭐 그런 거 한상 차림 이런 거 쓰면 되지 뭐. 불러와서 사진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어요. 사이즈요? 네. 사이즈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사이즈가 줄어서 가요. 예, 줄어서 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진을 미리 줄여놓고 준비하자. 줄여놓고 준비하자. 왜냐면 그냥 사진 올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글을 여기다가 디지털 서명을 올릴 때는 서명을 올려놓고 700 사이즈로 줄여놓고 나서 서명을 올려놓고 나서 준비하는 게 나아요. 우리 블로그 내용을 세밀하게 수업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 강좌 중에 블로그 수업하는 강좌가 있을 테니까는 그걸 좀 참조해 보세요. 거기에 서명 넣는 방법, 뭐 여러가지 사진 꾸미는 방법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런 걸 좀 복습을 하시면 여기 있는 거로 복습을 하시면 블로그 수업으로 좀 도움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쓰면 되죠.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쓰면 돼요.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한 이야기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코딩 관련된 경진대회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경진대회 사진을 딱 하나 캡처해 가지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모습 이런 식으로 하나 올려놔도 되죠. 뭐 경진대회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천연 염색에 관련된 박람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박람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박람회 행사 사진 같은 걸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크게 위아래로 보여주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끌어다가 옆에다 딱 놓으시면 옆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두 개가 좌우로 나란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가 또 빈 공백이 하나 생기면 걔는 뭐 지우면 되고. 그럼 이제 사진 들어갔죠. 사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건 밑에다가 또 따로 써야지. 염색하는 방법 이래요 라든지 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에 관련된 그런 자격증의 종류라든지 그런 건 제가 또 밑에다 이렇게 이제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하나씩 보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 해서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자격증에 대한 종류를 쓰고 여러분이 이제 무슨 어떤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누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향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받아오는 입장인데 그 향 알러지 때문에 향이 강한 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럼 이제 간혹 보면 이제 옆방에서 우리 센터 말고 다른 센터에 옆방에서 그 향에 관련된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제품을 만드는. 근데 자기네들은 창문 다 열어놓고 방문 다 열어놓고 강의를 해. 그럼 그 향이 다 우리 강의실로 오는 거야. 그럼 쫓아가서 문 좀 닫을게요 라고 하죠. 자기네는 마스크 쓰고 문 열어놓고 강의해. 만들어. 옆에는 또 커피 바리스타 수업이 있거든요. 그 커피 향도 강한 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수업하다 말고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준비해 갖고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좀 고충은 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비누 공예 같은 거 한다든지 하면, 이 비누는 뭐 향에 대해서 뭐, 민감하신 분도 사용할 수 있어요. 라든지, 뭐 그런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따져야 되거든요. 피부 트러블 있는 사람도 있고, 만졌을 때 뭐 이런 것들도. 무조건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니까는, 그게. 그러면 예를 들면, 요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요게, 코드 크리에이터라는 자격증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코드 크리에이터 자격. 이제 시행처가 있잖아요. 시행처. 그럼 시행처에 대한 소개도 해야죠. 여기 보니까는 한국창의교육개발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요 주소를 복사했거든요. 요 주소. 여기다가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얘가 떠요. 그러면 굳이 이 글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뭐를 썼냐면 코드 크리에이터 자격이라고 해서 요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 요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 딱 컨트롤 V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링크가 연결이 돼요. 그럼 나중에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얘를 클릭해 볼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이야 이제 글을 쓰는 중간이니까 안 되지만 다 글을 써놓고 나서 다른 사람이나 본인이 제가 이걸 눌러보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내용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주소줄을 이제 복사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라고 쓰고 www.naver.com 하고 칠 거 아닙니까? 그럼 네이버 연결이 딱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요거는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 주소를 이제 지우면 되지 이렇게. 그럼 내가 어느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소줄만 쓰면 여기 주소 있으니까 이 주소를 써가지고 붙여넣기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코스. 코딩. 그 텍스트에서 들어가는 거죠? 텍스트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냥 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사진을 여기서 이제 클릭하니까 사진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이 링크 주소는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히디티. 동영상
들어가서 그냥 이거 사이트 그냥 복사해가지고 가져오면 되는 건가요? 여기 주소. 얘를 복사. 네. 컨트롤 C. 네. 그 저쪽에 컨트롤 V 누르면 돼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주소줄 있잖아요. 주소줄. 여기 주소줄 있지 않습니까? 이 주소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뜨네요. 그림까지. 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알아서 떠요. 예. 아니 그 동영상까지 다 뜨는데. 과거에는 얘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려면 HTML이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명령을 써야 돼요. 되게 불편했었어요.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였지. 아는 사람만. 그런데 지금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또 뭐 유튜브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트위터라든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주소 있잖아요. 주소. 이 주소를 복사해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글 쓸 때 딱 붙여넣기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떠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 예를 들면 제 강좌가 있잖아요. 제 강좌가 요거 얘를 이 강좌가 필요하면 복사하세요. 이걸 복사해서 예.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붙여넣기 누르면 자동으로 밑에 강좌가 밑에 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만, 요거만 이거를 해서 설명은 써야지. 커말 자격증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정보는 써놔야지. 그렇지. 편해진 거예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다 제공을 해주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좀 더 기록을 해볼게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노? 여기만 복사할까? 여기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요 그림을 제가 가져가고 싶은데 요 그림을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방법이 없으면 천상 캡처해야 돼요. 캡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에 나왔을 때 프린트 스크린 키. PRTSCN이라고 해서요. 우리 키보드 F12번 오른쪽에 PRTSCN이라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화면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림판에 가서 여기 그림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판이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그림판에 가서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자르기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리고 자르기를 딱 누르면 딱 요것만 저장돼요. 요것만 이제 남는 거예요. 그럼 전 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이 그림을. 근데 이 그림은 솔직히 제가 그린 건 아니죠. 남의 거잖아요. 그럼 남의 컨텐츠를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법적으로 제재받아요.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내릴게요 그러면 되고. 저장을 한번 할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은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하고 이렇게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저장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이제 불러와야죠. 그렇죠? 이 그림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해 가지고 이 글 쓰는 날에다가 컨트롤 V 하면 붙을까요? 컨트롤 V 하면 붙었네요.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겠는데? 자, 이걸 이렇게 올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위치는 뭐 바꾸면 된다 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이거, 왜냐면, 글자 쓰기가 싫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그림을 빼온 거예요. 글 쓰는 난에다가 그냥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 아까 캡처한 거 있잖아요. 그냥 컨트롤 V 눌러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캡처할 때는 정신없는 화면이 나왔었잖아요. 이 화면 중에 나는 요것만 가져가고 싶어, 요것만.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누르면 다 붙잖아, 이렇게. 그럼 안 되지. 그럼 이걸 갖고 우리 잘라야지. 이걸 이용해서 잘라야 된단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잘라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림판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를 이 글자가 또 껴있었네. 다시 프린트 스크린 키 컨트롤 V 요렇게 잘라서 컨트롤 C 얘를 컨트롤 C 해도 돼요. 복사한 거지. 그리고 글 쓰는 난에 와서 어떻게 하라? 컨트롤 V 이렇게 붙어요. 참 편해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 인터넷상에 있는 거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제 얼굴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이미지 복사 그리고 글 쓰는 안에 와서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응? 그림판 그림판이요? 시작 프로그램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이란 그룹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란 그룹 안에 들어있어요. 윈도우 7하고 약간 폴더가 다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뭐 지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지우면 지워지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소줄만 복사해서 붙이면 자동으로 링크가 걸리면서 그렇게 정보가 쫙쫙 뜨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다 이렇게 들어가요.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는 과거에 이렇게 안 들어갔었거든요. 주소줄을 입력을 하면 주소줄만 딸랑 이렇게 나타나. 그럼 그걸 클릭을 해야만이 넘어갔었단 말이야. 지금은 미리 보기가 떠요. 미리 보기 형태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자, 사진 가져오는 연습 한번 해봤고요. SNS 사진은 뭔가 보세요. SNS. 내가 지금 내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 올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는 네이버가 아이디가 3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디만 클라우드를 써요. 블로그는 아이디 3개를 다 운영할 수가 있지만 클라우드는 하나만 써요. 근데 저는 이 아이디로 제가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로는 클라우드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못 써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쓰는 거고요.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당신은 이 아이디 말고 다른 아이디로 가입돼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럼 뭐 당장에 뭐 못 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난 페이스북을 하고 있거든. 그럼 내 페이스북에 가서 로그인을 하면 뭐 이런 사진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런 사진을 추가 그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사진 가져오는 것 중에 뭐 인스타그램 그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내가 사용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인스타그램 연결을 해서 로그인하면 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뭘로 들어간 거예요, 저거? 여기 SNS 사진. SNS. 폴라도 마찬가지고요. 폴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크라우드는 여러분이 어떤 거로 지금 크라우드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크라우드를 눌렀더니 자동으로 클라우드가 열렸다 그러면 오케이 그거로 가입된 게 확인이 되는 건데 저처럼 조금 전에 안 된다고 나왔었잖아요.
다른 아이디로 가입이 돼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천상 이 아이디로 쓰려면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보면 저는 페이스북 링크를 걸어서 예전에 로그인을 해놨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사진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올리고 싶으시면 올리시면 되죠. 뭐 이렇게. 예. SNS 사진 올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개를 나란히 올려도 되고요.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근데 지금 너비가 안 맞네. 왼쪽 거는 너비가 좀 좁고 오른쪽은 너비가 넓어. 그러면 이제 천상 이거는 아래쪽으로 빼주는 게 낫지. 그럼 너비는 유지하고 높이가 좀 바뀌겠지. 알아서 비율이 그렇게 들어가요. 편리하게. 여기도 뭐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시면 되고 그렇게. 스티커는 그거죠. 스티커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맛집에 가서 뭐 맛집 이제 후기를 쓴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뭐 이런 거 가운데 탁 들어가지.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그림 하나 올리면 그걸 해결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스티커 사진. 여기 있는 스티커 사진들은 자유롭게 써도 괜찮은 건가요? 마음대로 쓰라고 꺼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거 말고 더 예쁜 것들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써야죠. 우리 카톡에도 보면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카카오에. 근데 이런 무료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안 예쁘더라고. 역시 돈 내고 쓰는 게 제일 좋아. 여기 스티커 같은 것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죠. 자, 동영상. 동영상은 내가 갖고 있어. 현재 내가 동영상 하나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래나? 블로그. 이런 블로그 강좌가 있어. 제 건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니까 얘를 열어. 블로그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컨텐츠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직접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유일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동영상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360도 동영상도 있어요. 360도 동영상. 그거 말고 일단 자 15분짜리까지 올라가고요. 1기가까지. 그래서 15분 이상 되는 걸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본인 인증만 받았지 잘 안 왔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실명 인증을 받으면 되죠. 뭐 휴대전화를 받던 뭐로 받던 간에 뭐 IP로 받던 간에 이렇게 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정민이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용량 큰 것도 올라간다. 참고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요 2TB까지 올라갈 거예요. 2000기가. 엄청난 동영상도 올라가고요. 30시간까지인가? 40시간까지 올라가나 그래요. 제가 올린 것 중에는 대부분 20시간짜리도 많이 올리거든요. 네이버는 못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는 짤막하게만 올리고 자, 링크를 걸을 수 있어요. 링크 거는 건 어떻게 걸어요?
잠깐만. 유튜브에 가서 우리 유튜브에 가면 여러가지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동영상 올릴 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주소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료 누르면 동영상이 올라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주소를 붙였잖아요. 주소를 붙이면 알아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약간 다르죠? 얘는 넓고 얘는 좀 좁죠. 얘는 그 동영상에 관한 정보가 밑에 뜨기도 하고, 얘는 동영상에 대한 정보를 안 뜨고 동영상 자체만 올라가고. 동영상을 크게 보여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동영상을 클릭해서 링크를 걸어서 아까 복사한 걸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완료를 누르면 큼지막하게 올라가고, 아까 우리 뭐 이미지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붙이면 알아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동영상. 그럼 이따가 이제 재생을 해보면 되겠지만, 얘를 재생하면은 큰 창으로 뜨긴 뜰 거예요. 그럼 이따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예. 아니면 검색을 하죠. 검색. 이건 네이버 것만 검색이 돼. 유튜브는 검색이 안 되고 네이버 것만. 그럼 여기에 만약에 예, 김봉원 훈장 나옵니다. 예,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김봉원 훈장 나와요. 예, 이정민 훈장은 네이버에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올린 게 없으니까. 예.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만약에 이 동영상을 올리겠다.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건 네이버 거만 올라가는,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올리거나 다른 동영상을 올리려면 거기 가서 주소를 검색해서 주소를 찾아가지고 붙여야 돼요. 붙일 때 그냥 붙일 거냐, 동영상으로 있는 링크를 걸어서 붙일 거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 장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맛집을 갔어요. 그럼 맛집 주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방을 운영한단 말이야. 내 공방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알리고 싶은 거야. 내가 이번에 가게를 하나 오픈했단 말이야. 그럼 내 가게를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써야지. 여기 이제 중부여성발전센터라고 떠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이제 뭐 중부여성 이렇게 써보는 거죠. 뭐 중부여성발전센터 A 이렇게. 다음 누르면 이제 요 주소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글자형으로 볼래? 아니면 이미 주소 자체를 보여줄래? 이거죠. 이거 그림을 보여주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 블로그 콘텐츠를 보면 중부여성발전센터라는 곳에 있다고? 그러면 터치해가지고 내비를 돌리면 돼요. 그럼 내비로 현재 위치에서 내비를 찾아주거든. 스마트폰에서는. 옛날에는 주소라는 개념이, 이 지도라는 정보 개념이 없어가지고 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해갖고 주소를 썼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주소를 내가 찾아가려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내비게이션에다가 또 붙여가지고 위치 찾아가지고 뭐 안내 시작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주소가 들어가면 이 주소 자체를 가지고 그냥 내비게이션 돌리면 돼요. 네이버에 있으니까, 네이버 지도 앱이 돌아가니까는 그렇게 해서 위치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은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다 돼요. 지금은 이제 그림처럼만 딱 붙어버린 거죠. 실제로는 다 나와요. 장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구분선 하나 넣어주면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해서 여기는 이제 서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영화 후기를 좀 올리고 싶은데 글감을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책, 영화. 지금 거기 들어가려면 뭘 눌러야 돼요? 지금 어떤? 검은선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글감. 글감 검색. 왼쪽에 글감 검색이라고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설명드리는 중이에요. 예. 이번에 덕구 영화 인터넷에 많이 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 글을 쓰면 수월하지. 그러면 덕구 이미지를 여기서 네이버에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다시 보세요. 그날 바다라는 영화가 있었나봐요. 예, 그럼 이 영화에 대해서 내가 좀 후기를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글을 쓰면 되죠. 그러면 포스터를 우리가 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영화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증샷, 영수증, 그 포스터 착각 찍잖아요. 그래서 올린단 말이야. 그런데 잘 찍으면 괜찮은데 사진을 그렇게 못 찍어. 셀카를. 보는 것도 곤욕이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영화 봤구나 이건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찾으려면 여기 글감에 가서 찾아보면 좋지. 그러면 이 포스터는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포스터는 제공해 주는 거니까 상관없죠. 여기다가 이제 그날 바다라는 영화에 대해서 글감을 세월호 얘기인가요? 쭉 얘기를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감은 굉장히 많아요. 뭐 책, 예, 삼포농자의 양치를 언더, 미우라 아야코, 뭐 이런 옛날 책들인데, 저 개인적으로 중학교 졸업할 때 이제 아는 분이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양치는 언덕이더라고. 그 책 어차피 어디 있을 텐데 이거를 24시간에 그냥 봤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잠 안 자고 책을 받아보고 나서, 소포로 받아보고 나서 24시간 동안 읽었어요. 너무나도 보내준 사람이 고마워서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뭐 이런 뭐 양친 언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뭐 이걸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뮤지컬은 안 뜨나 봐요. 영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연구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연구가 땡칠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선택하면 되지. 검색하면 돼요. 뮤지컬 몇 개인데요? 10개 선정이요. 10개 선정이요. 근데 지금 여기 없는 게 그거잖아요. 그 뉴스거리라든지 뭐 상품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거, TV 방송에 관한 얘기들 이런 건 있는데 뮤지컬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국도 없는 것 같아요. 비싸서 그런가? 자, 뮤지컬이 없네. 대학로에 가면 뮤지컬 아주 생동감 있게 저렴하게 볼 수 있는데, 세종문화관 대강당에서 뮤지컬 보는 거 이런 거 참 비싸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뭐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뮤지컬 이야기는 없어도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링크는 뭡니까? 링크는 아까 이런 주소 있었잖아요. 이런 주소 링크를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여기다 우리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렇게 붙는 거하고 같아요. 근데 컨트롤 V를 누르면 이 주소가 남아버리니까 이거 지우면 되지 뭐. 지우면 똑같은 거지 뭐. 얘나 쟤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을 올리고 싶어. 파일, 내가 갖고 있는 파일, 예를 들면은 엑셀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리안글 파일 같은 거, 아리안글 파일 같은 거. 그럼 아리안글 파일이 하나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그 블로그에 보면 그런 것들 많아요. 게임을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라이브러리가 없대. 게임을 설치하려면 무슨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게임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블로거에 가보면 그런 라이브러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일을 찾으면 되지. 그러면 저 꼭대기에 첨부 파일 몇 개 하고 떠요.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 일정도 올릴 수 있어요. 일정. 뭐 공방 소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뭐 이번 주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휴무합니다. 뭐 이런 거 일정 올릴 수도 있고. 소스 코드는 뭐지? 표 작업이 들어갈 때가 있죠. 표. 근데 표가 플러스 누르면 막 늘어나나요? 그렇죠? 늘어나죠? 그럼 빼기는 어떻게 해야지? 쓰레기통 누르는 거. 지우는 거는? 쓰레기통 누르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 표는 만들었는데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칸은 늘어나고 줄은 늘어나는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요 줄 여기를 클릭하니까 삭제.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이거 올려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저희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이거 이게 표를 만든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근데 마지막 얘는 오른쪽 정렬한 거고요. 나머지 왼쪽 정렬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 그러니까는 세 칸짜리 표예요. 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표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줄줄이 이어 쓰려면 얘를 메모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칸칸마다 좀 보기 좋게 정리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쓰려면 어렵죠. 이런 걸 작업하려니까 천상 이 표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요 줄을 선택해서 삭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면 표가 선이 보이니까 이 선이 보기 싫은 거지. 그럼 선을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표 테두리에 가서 표 스타일, 셀 배경색. 테두리에 네, 셀 테두리에 가서 표 테두리. 누르면 나오던데. 테두리 없음.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가서 얘는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겠고 얘만 오른쪽. 이게 오른쪽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기능이 있었으니까 테두리를 없애주면 이렇게 좀 들어가겠지 뭐. 알아?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열하는 게 깔끔할 거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복사해서 붙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도 좋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아까 표는 우리가 그렇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사진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사진을 검색하는 거죠. 뭐를 검색해 볼까? 제게 만약에 검색돼서 나올까?
이정민 훈장을 검색했더니 뭐 이상한 게 나왔는데? 잠깐만 다시 사진 검색 다시 들어가 보면 사이즈 출처 픽사베이 있죠. 그렇죠. 아,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인가 봐요. 오지큐 뭐 픽사베이 있고 여기다 만약에 장독 그러면 어떻게 돼? 장독. 그럼 장독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사이즈 사람 그림들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은 픽사베이에 있는 거고 클릭하면 그 사진이 여기에 들어오겠지. 이렇게 들어온 거죠. 추가. 여기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사진 검색하면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왜 고생하십니까 하고 서비스를 넣어준 거죠. 새로운 기능으로 올려놨나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픽사베이닷컴에 가서 찾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기도 떴네. 이렇게 출처가 픽사베이닷컴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한 칸 띄고 뭐라고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해도 되고 잘 만들었네요. 고민 안 해도 되겠네. 뭐 알아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로 이제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진을 가져오는 기능, 표 만드는 기능, 그 다음에 동영상 가져오는 기능, 이제 이런 것만 연습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다 지도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장소 집어넣고 하는 거 연습을 했는데 우리가 컨텐츠를 작성하려면 그런 것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기사거리가 잘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이 프린트물 나눠 드린 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블로그 책은 하나 정도는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블로그 책은 그러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책자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절판된 책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라고 해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 블로그 반에서 공부하는 거. 이 블로그 요거예요. 요거 이게 블로그 반, 이번 새로 나온 책인데 요 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요 책 하나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꾸준히. 거기 보면 제가 설명해서 놓친 부분 요점만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인쇄물은. 그렇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복습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컨텐츠는 복습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이제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해시태그 넣는 게 있어요. 해시태그. 이 검색 키워드예요. 사실은 제가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대학 가자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중간에 소프트웨어 코딩, 대학 진학 이런 말들이 여러 번 들어가야 돼요. 여긴 지금 한 번, 제목에 한 번 들어갔죠? 본문에 한 번 들어가고 중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잊혀질만 하면 밑에서 또 한 번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3번 정도 나오면 돼요. 제목 빼고 위에 한 번 썼죠? 중간에 한 번 썼죠? 마지막에 한 번 쓰죠. 3번 정도 이렇게 상중하에다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넣어주는 것도 요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천상, 우리가 이건 해야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정민 훈장을 쓸 거예요. 한 칸 띄거나 컴마를 누르면 태그가 바뀌죠. 그러면 또 디지털 서당,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 엔트리, 뭐 이런 검색 키워드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키워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키워드 있잖아요. 천연 염색 뭐 이런 거. 예.
10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다 채워 넣으세요.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으면. 코딩? 코딩도 따로. 코딩도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천연 염색, 천연 염료, 뭐 우리 옷, 전통 한복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검색 태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자동 저장이 됐었어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자동 저장 됐거든요. 이제 발행을 해야죠. 이거를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발행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올라가는데, 카테고리가 제가 지금 사용하는 카테고리에 자격증에 올릴 건지 어디에 올릴 건지, 이건 제 카테고리고요. 여러분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주제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카테고리가 연관된 주제 분류. 천연 염색,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패션? 없네. 천연 염색에 관련된 건 뭐로 들어가야 돼? 패션으로 들어가야 돼. 뭐로 들어가야 돼? 네? 글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렇죠? 네. 한복 이런 것도. 그 어떻게 하면 이게 나와요? 그게 안 나오는데? 여기 주제 분류. 아, 주제 분류. 네, 주제 분류. 카테고리는 내 거고 주제 분류는 네이버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상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보려면 이 패션 미용 쪽으로 오면 그와 같은 카테고리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블로그들이. 그럼 거기 들어가서 한꺼번에 보면 되죠.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반려동물에 들어가서 쭉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전체 공개할 거냐? 에이, 연습이니까 비공개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비공개할 수 있어요. 전체 공개. 공감 허용할 거냐? 댓글 허용할 거냐? CCL 표시돼 있어요, 여러분들? CCL 돼 있습니까? 체크돼 있어요? CCL은 뭐냐면 저작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쓴 글이다. 저작자가 있다. 이 저작권자에 대해서 이 글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 글을 퍼다가 당신들이 꾸며가지고 돈을 벌어라. 허용할 거냐? 허용하면 안 되죠. 나도 못 보는데. 변경하면 되느냐? 허용. 그러면 내 저작물을 가지고 막 뜯어 고쳐. 안 돼. 비허용. 그런 표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CCL 표시가 안 돼 있으면 뭡니까? 퍼다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작권자는 있는데 어차피 글 쓴 사람은 저작권자인데 표시를 딱 하는 순간 아 이건 못 건드리는 거야. 보기만 해야 돼. 보기만 해야 돼. 이거를 퍼다가 날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체크해 줘야지. 내 내용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야지. 검색 허용할 거냐? 검색 허용을 안 하면 내 블로그 이 내용을 어떻게 검색을 해요?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다른 블로그나 다른 카페 사람이 이거를 퍼날릴 수 있게끔 허용할 거냐? 퍼날라주게 허용을 해줘야죠. 외부 번역에도 허용할 거냐? 외부 번역에. 페이스북으로도 가게끔, 트위터로 가게끔 해줘야죠. 그래야 내게 많이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하겠다. 그럼 딱 좋지. 매번 또 하기 귀찮으니까. 블로그는요, 글을 올리면, 포스팅을 하면 30분 후에 검색에 반영이 돼요. 유예 시간이 있습니다. 유예 시간. 예. 뉴스 같은 경우도 0.5초인가? 1초의 유예 시간을 준대요. 자, 우리가 땡 하고 8시 뉴스, 뭐 9시 뉴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건지 1초 전에 방송이 들어간 건지
유예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후에 누가 무단 침해하고 난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컷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단 침입한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유예 시간을 줘요. 쇼프로도 그래요. 쇼프로도 생방송이라도 1초 뭔가 이렇게 유예 시간이 있대요.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블로그는 30분입니다. 네이버는. 그러니까 카페에다 글을 쓰면 카페 사람들은 들어가서 글을 볼 수 있고, 내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면 내 블로그 주소를 아는 사람은 와서 클릭하면 봐요. 그러나 검색의 대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0분 전에는 절대로 검색해도 안 나온다. 30분 후에 나온다. 왜? 이 블로그 기사거리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네이버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요. 새로 글을 제가 발행을 딱 누르는 순간 분석을 쫙 합니다. 장독대 그림도 픽사비에서 가져왔네. 아, 여기에는 또 어디 링크가 걸려있네. 뭐 죽자는 얘기는 없네. 이런 거. 폭발물 제조 방법 뭐 이런 내용은 아니네. 나를 죽여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네. 그럼 오케이 괜찮네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링크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고 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이 사람한테 넘겨요.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럼 거기 있는 기사거리를 가지고 같이 죽자. 그러면 신고해야 되고 그런 거. 폭발물 제조 방법에서 올리면 그 단속도 수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처벌 대상입니다. 나를 죽여달라,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그거 처벌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 반사회적, 반인류적 이런 것들 이런 거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분의 유예 시간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 여행 후기 같은 경우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금요일날 오전에 올라가면 참 좋아요. 그럼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어디를 갈까 하고 이 네이버를 검색한단 말이야. 여행 후기를 토요일날 올리면 안 돼. 토요일날은 집에서 딴 거 하고 놀고 있거든. 여행 얘기 안 하거든, 토요일날. 월요일날 여행 후기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출근하기 바쁜데 언제 여행 계획 안 하거든요. 목요일, 금요일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언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볼까요? 그거는 이거로 판가름하면 돼요.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면 요거 있죠, 요 광고. 이 광고비가 어느 시간대가 제일 비싸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비싸요. 시간당 4천만원 정도 돼요. 1시간에 광고비 올라가는 게. 새벽 3시서부터 5시 사이는 300만원, 400만원 정도 밖에 안 해요. 그럼 내 기사거리가 새벽 3시에 검색 대상에 될까? 검색을 할까? 검색 대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기사거리를 새벽 3시에 검색할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언제예요? 오후 3, 4시에 가장 많이 검색한다는 얘기죠. 점심 먹고도 검색할 수도 있고. 이게 주부님들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 언제? 아침 8시에? 아침 8시에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인터넷 쳐다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출근하고 나서 설거지하고 끝나고 차 한잔 마실 때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때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 그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도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월요일날 올리면 좋겠어. 월요일날 예약 발행 눌러가지고 언제? 월요일날. 이날은 또 휴일이니까 좀 예외적인 건 있겠지만은 만약에 평일 같으면 월요일날 몇 시 정도에 10시에 올라가게끔 그 예약 발행을 딱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글이 올라가요. 그러면 30분의 유예 시간을 두고 10시 30분서부터 검색 대상이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제 쉬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검색해보면서 내 기사거리가 검색되길 바라는 거지. 아니,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할래? 그러면 뭐 예약 취소 누르고 지금 발행하면 되고. 그럼 글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 기사거리가 쭉 올라가면 30분의 유예 시간을 두고 이제 글이 올라가는 셈이죠. 주제 분류는 한 가지만 표현되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주제 분류는 동글뱅이로 나와. 이걸 라디오 버튼이라 그래요.
단일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남자 여자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이제 체크박스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중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카테고리는 어차피 뭐 발행을 해놓고 나서 한번 보면 내 블로그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블로그 내 블로그에 가시면 관리 통계 모드가 있잖아요. 왼쪽에 그렇죠? 블로그 초기 화면 네, 초기요. 네. 저는 오른쪽에 있고 선생님 왼쪽에 있고 내 블로그 어디가 있지? 예? 여기 블로그에 가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막 만들지 마시고 지난주 강의 한번 들으세요. 지난주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이 카테고리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블로그를 메꿔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안 되시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눈 뜨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소재가 없어. 주제를 뭐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 글을 하나 써야 되겠는데.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는 꾸준히 글을 써야 내 글이 검색 대상에 올라가요. 위로. 한 달에 한 번씩 쓰면 안 돼. 좋아요 이게 막 굉장히 많아.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쓴 글 하루 종일 쳐다봐도 나 외에는 안 본다. 내 쓴 글을. 근데 그게 나름 쭉 쓰다 보면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웃도 맺어야 되고. 그럼 이웃들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아요 누를 거 아니에요. 댓글도 쓰면 또 저는 답글도 써 남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내 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 네이버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대박이시죠. 대박 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이 있어요.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 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69,000인데 이게 처음에 100, 200, 300 가다가 어느 날 글을 꾸준히 썼더니 한 1000까지 2000까지 가다가 이 검색 대상에 검색에 탑에 올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며칠 만에 6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5만 5천까지 올라가요. 그때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게 지금 69,000이잖아요. 6만 5천에서 지금 69,000까지 가는데 몇 년 지난 거예요. 몇 년 동안 해서 3, 4천 간 거예요. 한 달 안에 5만, 6만이 넘어가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무슨 글이 있었나요? 꾸준히 쓰면 활동 지수가 올라가요. 그때는 미친 듯이 썼었죠. 하루에 뭐 20개도 쓴 적도 있고. 짤막짤막한 거지만 재밌으니까. 지금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근데 뭐 이건 다음 거고 네이버가 활성화돼야지. 활성화가. 그렇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늘어나니까는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활동 지수가 올라가야 홍보가 되고 뭐 물건을 팔리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 홈페이지 수업하실 때 어떤 카테고리가 들어갈지 또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종이에다가 그려보셔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있어요. 설명서가 다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